안녕하십니까. KTC 2차 온라인 해외 시장 대응 전략 설명회 한국산 섬유 제품의 효과적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시장 대응 전략 발표를 맡게 된 이재국입니다.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타마린드라는 텍스타일 에이전시 회사를 한 18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발표를 맡게 되었는데요. 그 그간 1년 동안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제 상황과 시장이 얼마나 변화되었고, 또 이에 맞추어서 어떻게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될지, 어, 한번 간추려 보았습니다. 많이 부족하겠지만 끝까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제 현황. 두 번째, 이러한 경제 현황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섬유 산업에 미치는 영향. 세 번째, 이러한 배경에 근거하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섬유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고 공략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네 번째, 결론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제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제 상황은 첫 번째, 낮은 GDP 성장률을 들 수 있습니다. 어,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실제 GDP 성장률은 올해 1.6%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는 2022년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요. 어, 또한 올해 전 세계 평균 성장률인 2.9%보다도 역시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사실은 남아프리카 정도 수준의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은 이 전 세계 평균 성장률을 웃도는 성장률을 보는 게 보통 당연시 되는데요. 아쉽게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높은 실업률을 둘 수 있습니다. 2023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실업률은 현재 약 32.6%로 전망이 됩니다. 이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이긴 하지만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어, 참고로 현재 올해 2023년 대한민국의 실업률은 약 2.5%로 예상되는데요. 이 국가의 실업률이 32.6%라는 얘기는 실질 노동 인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업률이 50%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할 수 있는 어떤 나이대에 있어서 국민의 한, 2명 중에 1명은,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현재 대부분의 나라들이 높은 인플레이션 퍼센테이지로 많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2023년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 역시 인플레이션이 약 6.5% 정도 됩니다. 역시 이 수치는 전년 대비 상당히 많이 상승한 수치인데요. 어, 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세계 평균 인플레이션 7.5%는 낮다고 볼 수는 있지만 어, 남아프리카 공화국 자체가 선진국이 아니고 개발도상국이면서도 이 근본적인 소득 불평등 정도가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나라이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이 인플레이션의 수치는 국민 경제에 타격이 아주 상당한 그 타격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앞서 말한 세 가지 어떤 상황을 봤을 때는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제는 아주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위기 상황을 또 가속화하고 촉발시킨 어떤 원인을 살펴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 고질적인 전력난입니다. 이 전력난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근래 한 15년 이상 계속 지속되어 왔는데요. 안타깝게도 근래 5년, 최근 5년에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전력난이 심할 경우에는 24시간 기준 9시간, 10시간 이상 단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력난은 어, 어떤 기업의 입장에서는 단순 생산 시간의 감소, 또 어떤 소매업을 주로 하는 유통회사 같은 경우 영업시간의 손실, 또 그리고 이러한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 민간 기업들이 추가 전력을 위한 시설 투자들을 엄청 많이 합니다. 이 국가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재정 적자라든지 부패 이런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국가가 이런 전력난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민간 기업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모아뒀던 사내 보유금이라든지 어떤 영업의 이익으로 나는 이익금 자체를 다시 추가 전력을 위한 시설 투자로 다 써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전력이 모자라다는 게 아니라 어떤 국가 경제를 거의 마비시킬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이러한 전력난으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어떤 생산 시간의 감소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어떤 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또 이 소득의 감소는 또 소비의 감소, 또 이 소비의 감소가 되면 또 영업이익의 감소 이런 어떤 또 계속되는 어떤 그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계속 끼치기 때문에 연쇄 반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현재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재정 적자의 경우에는 역시 이것도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지만 하여튼 현재는 그 재정 적자가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현재 IMF에서 긴급 자금도 수혈받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옛날에 IMF 때 어떤 그 상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환율 자체도 작년에 비해서 한 20, 30% 이상 비싸진 상황입니다. 란드의 폭락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도 국민 경제에 아주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재정 적자는 이 GDP 대비 2023년의 경우에는 5.5%로 세계 평균의 4.9%보다 높은 수준인데 이 문제는 이 재정 적자가 거의 한 15년째 이상 계속 누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이런 문제로 인하여 어, 정부가 어떤 산업을 육성하거나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제한적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 이게 가장 또 두 번째로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정부의 부패입니다. 현재 그 ANC 정권이 정권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의 부패는 이거 역시도 뭐 이 만델라 정권 이후에 계속 이어져 왔던 문제입니다. 이, 이, 어, 이게 어떤 재정 적자뿐만이 아니라 이 어떤 국내외적으로 받는 원조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데요. 그런 원조 자체에 대한 또 부정부패, 또 이런 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자체가 좀 불가능해지는 이러한 어떤 계속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종합적으로 볼 때는 현재 어떤 남아프리카의 그 경제 현황이 뭐 절대 좋은 상황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 코비드 이전과 비교했을 때도 현재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일반 국민들도 다 지금 피부로 느끼는 수준이
아주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요.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정책들이 대부분이고, 또 아직까지는 아주 많은 효과를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앞서 언급한 어떤 부정적인 남아프리카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는 더 프라우들리 SA 캠페인을 근래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섬유 제품의 경우 현재 전체 시장의 50%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2021년 기준 35%에서 많은 긍정적인 성장을 나타낸 상황이 맞습니다. 어, 이에 더하여서 정부는 2030년까지 그 비율을 자국 내에서 생산한 공제품의 비중을 시장에서 65% 이상 올릴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일자리 창출, 또 경제의 어떤 GDP의 상승,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이러한 정부의 동료에 발맞춰서 소위 말하는 유통 제조의 가장 섬유 제품 유통 판매 제조의 가장 큰 회사인 TFG, 우러스, 트루월스, 또 미스터 프라이스, 펩코 이런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또 이 회사 정책을 바꾸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요. TFG, 더 포시니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약 6억 란드, 그러니까 이 달러로 한 3,160만 불 정도 되죠. 이걸 신규 투자해서 자국 내 생산 공장을 10군데 추가 건설 결정하였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기존에는 이 봉제 완제품을 많이 수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완제품 수입을 줄여가면서 그러한 제품들을 이제 어,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내에서 생산을 하도록 계획을 잡은 겁니다. 어, 이러한 이거 TFG의 발표에 의하면 이러한 이 프로젝트 자체가 현재 TFG가 고용하고 있는 인원 수를 약 2배 정도로 증가를 시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 그리고 프로월스 같은 경우에는 5만 3천 스퀘어미터 규모의 웨어하우스를 현재 케이프타운에 건설 중입니다. 이 새로 건설되는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향후 7만 스퀘어까지 확장이 가능한 첨단 웨어하우스입니다. 축구장 8개 정도 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트로스 역시도 되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러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어떤 우러스에서 대규모로 생산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에스와티니나 레소토, 그러니까 그 남아공의 주변 국가들의 봉제 공장에서 생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The Proudly SA 캠페인에 발맞춰서 에스와티니나 레소토 등지에서 생산량을 줄이고 자국 내의 그 어떤 콰줄루 나탈의 중소규모의 봉제 공장에서 생산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콰줄루 나탈이 어디 지역이냐면 더반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규모 그러니까 대규모 생산 제품의 같은 경우에는 봉제 제품 자체의 어떤 디테일이나 이런 것이 좀 단순한 제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봉제 기술력이 떨어지고 규모가 큰 콰줄루 나탈에 어, 더 맞는 제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케이프타운의 경우에는 디테일이나 여러 가지 좀 숙련된 어떤 봉제 기술을 요구하는 제품들은 또 케이프타운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어, 다 아시다시피 다 아시는 회사죠. 그 미국의 아마존이 그 케이프타운에 신사옥을 짓고 2024년에
본격적으로 아프리카 마켓에 진출을 합니다. 이게 단지 이 남아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아프리카 시장의 교두보로서 이 케이프타운에 있는 신사옥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판매를 하고 또 그 웨어하우스까지도 지금 거의 완공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음,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4년에 이제 런칭을 한 다음에 아마 이런 기존의 TFG나 트루월스나 우로스 같은 회사들이 잡고 있던 시장에 어떤 큰 변화를 아마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 밖에도 가장 큰 그 인터넷 판매 업체인 테이커랏 역시 이제 그 중국이나 기타 베트남 등에서 수입된 그 봉제 완제품을 판매하기보다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내에서 생산된 봉제품 판매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기존의 쉐인이라고 중국계 그 의류 판매 온라인 업체가 있습니다. 이 작년까지만 해도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 쉐인의 판매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어, 가장 큰 방법이 어차피 완제품 수입을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세를 아주 철저히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쉐인의 성장률이 작년에는 100% 가까이 됐었는데요. 올해는 아마 그 절반에도 못 미칠 거라는 어떤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런 상황에서 가장 봐야 될 점은 뭐냐면 그 어차피 남아공 내에서는 어떤 원단을 생산하거나 이런 시설들 자체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한국산 섬유 제품에 대해서 어, 제품을 내 판매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완제품을 수입하는 상황에서 수입하는 비율이 엄청 줄고 또 대신 이 남아공 내에서 봉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 봉제품의 그 주 원료인 어떤 섬유 제품 자체에 대한 수요는 막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다 좀 자세하게 그 과연 그러면 한국산 어? 사무제품을 남아공 시장에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특히 먼저 패션 아이템의 경우에는 현재 패션 아이템의 경우 중국산의 시장 점유율이 한 75%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앞서 말씀드린 어떤 자국 내 봉제 제품 생산 동료나 이러한 정책에 말맞춰서 계속 유지되거나 혹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어, 이거 역시 또 다른 원인으로는 중국의 유일한 어떤 대항마였던 인도의 제품들이 판데믹이 지나서 또 이 판데믹 전에 수준에 도달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인도 같은 경우에 판데믹의 영향이 아직까지도 회복이 안 된 걸로 보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023년에 이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그 브릭스 회의의 정상회담 이후에 이 중국산 제품의 원재료에 대해서 수입 대금을 달러화가 아닌 인민폐로 지불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어, 그 현재 지금 중국의 농업은행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지점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수입을 할 경우에 어, 보- 이
중국 농업은행에 계좌를 만들고 또 인민폐로 대금 결제를 하는 것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이거 상당히 이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아니, 이게 상당히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제 상황, 현재 경제 상황상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란드 대비 그 달러 환율의 변동폭이라는 것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하루에도 한 10%, 15% 이상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면에 란드 대비 인민폐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부분의 큰 회사들의 경우에는 지금 TFG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의 TFG 같은 경우에는 그 원단 수입의 대금 결제를 지금 인민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루웰스나 우르스도 지금 현재 지금 그렇게 인민폐로 결제하는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배경에 있어서 한국산 섬유 제품이 이 남아공 시장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조건이 크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죠. 하지만 어, 큰 틀에서 보게 되면은 앞서 언급한 그 Proudly SA 캠페인의 영향으로 주요 기업들의 시설 확장과 이 아마존이나 어떤 기타 그 세계적인 유통회사의 진출 등으로 이 중국산 섬유 제품 원재료의 수입만으로 어떤 소비자들의 그 니즈를 100% 충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에 어떤 패션의 동향은 약간 패스트 패션, H&M이나 자라나 말고가 아직까지는 뭐 선전을 하고 있지만 이 코로나 이후에 상대적으로 매출이 많이 줄어들고 그 패스트 패션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영향이 많이 퍼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패스트 패션 해외 글로벌한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과 또 앞서 말씀드린 어떤 TFG나 트루월스나 우로스 같은 큰 회사들의 대량 생산 제품 말고 어떤 틈새 시장,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의 체제로 이 틈새 시장을 노리게 되면은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러한 틈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이나 컬러 이런 데 있어서 좀 어, 이 시장에서 먹힐 만한 트렌드의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죠. 근데 아쉽게도 대부분의 한국의 업체들, 뭐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업체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되게 그 미국 시장에 좀 오리엔트가 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어 미국 시장에서 먹히는 아이템, 잘 팔리는 아이템이면 당연히 어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잘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거는 좀 아주 큰 착각입니다. 이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이 배경을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미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유럽, 특히 뭐 영국이나 독일, 네덜란드 이런 국가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따라서 어떤 뭐 패션이라든지 문화 이런 등에서 그쪽에 대한 어떤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아이템 자체를 유럽 쪽, 특히 북유럽 쪽에 잘 먹히는 아이템을 좀 공급을 하는 것이 어떤 가장 손쉽게 어떤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 디자인 컬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영국이나 독일이나 네덜란드의 영향 플러스 이 아프리카 고유의 그 에스닉한 그 그러한 문화가 같이
혼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자체가, 그래서 이,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남에 따라, 진짜 그 아프리칸 스타일의 어떤 그런, 트렌드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이 소비자들이 기존의 어떤 H&M이나 뭐 망고나 자라든지 뭐 이런 제품들을 무조건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판매하고 있는 것 중에 자기에 맞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골라서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 트렌드를 각 업체가 내가 트렌드를 만들어 가겠다기보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현재 유행하고 있는 트렌드에 먼저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홈 텍스타일의 경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홈 텍스타일 산업은 이 패션 텍스타일하고는 달리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현재 종사하는 어떤 규모만 해도 한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홈 텍스타일 인더스트리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국내 소비와 수출에 모두 한다는 관점에서 국가에서도 많이 어, 독려를 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어, 공장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큰 공장부터 시작해서 작은 공장까지 아주 다양하게 홈 텍스타일 관련 제품, 원료들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홈 텍스타일 산업에 제조되는 주요 제품들은 침구류, 타월, 커튼 및 블라인드, 식탁보 및 냅킨, 욕실 매트 및 러그, 실내 장식용 직물, 담요류, 쿠션 및 베개 등을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홈텍스타일 산업은 자국 내 인구 증가와 전 세계의 평균 소득의 증가로 국내 및 수출 시장에서 증가하는 수요를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홈텍스타일 산업은 향후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이나 인도 등의 수입 제품과의 경쟁, 또 평균 임금 및 원재재 가격 증가에 따른 원가 상승, 또 신기술에 대한 투자 부재 등으로 현재 아주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한국산 홈텍스타일의 경우 남아프리카 공화국 시장에 대한 전망이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이 좀 존재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홈스텍스타일 시장에 효과적인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어떤 요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소재 제품입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산업뿐만 아니라 어떤 경제 문화적으로도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기 때문에 특히 이 홈스타일 제품군들이 어, 패션 제품군들보다 훨씬 더 유럽 제품 기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장 큰 화두인 친환경 지속 가능한 소재 제품들을 주요 아이템으로 정하고 시장 대응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지속 가능한 제품, 뭐, 예를 들어서 뭐, BCI 커튼이라든지, FSC 레이온이라든지, 폴리에스터 같은 경우에 리사이클한 제품들이겠죠. 그런 제품들, 그리고 또, 이 동물의 뭐 어떤 가죽이라든지, 뭐 어떤 스킨, 이런 것들을 쓴 제품들 말고, 페이크 퍼라 그러죠? 그런 제품들, 그런 거를 주로 또 소재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연 환경 및 문화에 맞는 제품군. 예, 예. 이 크게 이제 일례로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모든 집들의 화장실은 다 건식 화장실입니다. 이거는 한국과 매우 다른데요. 한국은 건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일반 가구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한 99%가 건식 화장실, 욕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잘 안 팔리지만 여기서는 항상 필수적으로 팔리는 뭐 욕실 그 매트라든지 또 기타 여러 가지 그 어떤 건식 화장실에 필요한 어떤 홈택스타일 제품들이 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확인을 하고 또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프타운,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일조량이 두 번째로 많은 도시입니다. 이 일조량이 두 번째로 많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이제 피부로 와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생산된 홈 텍스타일 제품들이 거의 그러니까 이 품질 자체가 이게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 일관 결례도에 대한 요구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그냥 일반적인 수준의 어떤 그런 제품들보다는 좀 요기에 특화된 또 특별한 뭐 가공이나 어떤 뭐 피니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된 좀 제품들 위주로 시장을 공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유럽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컬러에 있어서 유럽 아프리칸풍이나 뭐 그런 것들의 그 트렌드를 좀 확실히 알아놓은 상황에서 이 어떤 시장에 대해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조건 뭐 미국에서 많이 팔린다, 딴 해외에서 많이 팔린다 이런 걸 갖다가 물론 그런 퀄리티의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맞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시장에 맞는 어떤 아이템들을 반드시 좀 필터링을 해서 그 제한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바이어를 직접적인 바이어 공략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기존의 유명한 홈 텍스타일 제조업체들은 보통 그 역사가 한 60년에서 90년 정도 됩니다. 상당히 오래된 회사들이죠. 이런 업체들은 특징이 일단은 설비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새로 나오는 트렌드를 따라잡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생산하는 제품들이 되게 제한적입니다. 어, 그래서 현 시대의 다양한 수요들을 쫓아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이런 업체들이 자신들의 자체 생산하는 제품을 제외하고는 어, 그 어떤 타 국가에서 트렌드에 맞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타 국가에서 수입을 하고자 하는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홈텍스타일의 원재료의 경우에는 이러한 업체들 중심으로 어, 접근을 하면 맞을 것 같고요. 그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홈텍스타일의 어떤 랭킹 한 10위 정도까지 업체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은 아마 충분히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보통들 이 오래된 공장들에서 나오는 아이템들의 종류 수가 5가지 정도, 10가지가 안 됩니다. 5가지에서 10가지 사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월등히 나은 어떤 퀄리티의 제품을 생산을 하냐? 또 그것도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확인해 본 결과, 그냥 이러한 홈텍스타일 제품들은 그냥 소비자들이 한 10년, 20년 동안 계속 써왔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그냥 거부감 없이 그냥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테크닉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뛰어난 테크닉을 요하거나
아주 고사양의 아주 높은 퀄리티의 제품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어떤 뭐 제품에서 요구하는 그 어떤 회사들이 요구하는 어떤 그 아주 높은 수준의 어떤 제품들보다는 현재 트렌드의 그 현재 유행하고 있는 트렌드의 제품들을 제때에 공급해서 판매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어, 그 홈택스할 완제품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 큰 회사들, TFG나 트루월스, 우런스 등의 그 홈택스타일의 디비전을 연락을 해서 또 그 회사들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무래도 그 좀 안전하고 또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는 비즈니스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제품의 경우에는 유통 채널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수출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회사들을 통해서 어, 수- 판매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빠르고 효율적인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그 아마존이 2024년에 런칭을 하기 때문에 아마존 역시도 한번 좀 적극적으로 아마존을 통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겨-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수요적인 측면에서 넓게 보면은 지금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라고 봐도 무방한 시점입니다. 기존의 타성에 젖은 상태에서 어, 한국에서 볼 때 불모지인 미지의 아프리카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크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도. 어, 하지만 그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어떤 한국 제품의 어떤 가격 수준이나 이런 것을 또 전반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이 아프리카 시장을 공략한다는 것이 그렇게 아주 쉬운 상황은 아닌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이러한 뭐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좀 최적화한 어떠한 그 전략을 세우고 아이템을 만들고 발견을 하고 또 시장을 개척한다면은 어, 아주 또 비관적인 시장은 또 아닙니다. 또 근본적으로 그 어느 정도 인구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또 예전에 뭐 지금도 많은 뭐 아프리카 국가들이 저개발의 어떤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긴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이 소득 수준도 많이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좀 시간을 갖고 좀 더, 좀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또 시장을 접근을 한다면은 언젠가는 좀 큰 결실을 볼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어,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그러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또 시장 대응의 전략을 그렇게 세워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어,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